오늘 이제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 구금을 당했던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요. 사실 그 모습이 전 보니까 너무나 애처롭던데 좀 어떻게 맞아요. 보셨습니까? 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걱정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수갑 채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풀어졌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개선 조치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미 간의 실무회담에서 이제 앞으로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 이민 당국이 또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릴지 몰라서 좀 걱정해요. 이게 깔끔하게 과연 처리가 될까 앞으로? 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자존감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좀 특이한 거는 외국 기자들 그렇게 많이 왔다면서요? 야 오늘 공항에 네. 뭐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수의 세계 언론들이 다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트럼프의 정책 결정 그를 통한 한국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취재란 열기가 높았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근데 미국은 이 중구난방 뒤죽박죽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다르고 이민 당국 말이 다르고 네.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도 문제 있다고 얘기하다가 또 금세 또 달라져가지고 아 그냥 한국인 남아가지고 뭐 교육 훈련 해달라 이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문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한미 동맹의 현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해져야 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익 우선의 원칙을 네. 확실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이면 합의하지 않는다. 국익에 반하지 않은 협상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협상 안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이런 말하는 거 처음 봤어. 당당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협상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관세 25%인데 일본처럼 해달라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MOU 맺은 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맺었는지. 그냥 미국이 지정하면 5천억 달러 그냥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넣고 난 다음에 그 원금 회수하기 전에는 50% 반띵하는 거야.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는 90% 미국한테 다 주는 거야. 네. 대체 이런 협상이 어딨어 이게. 아 정말로 그 동맹 관계에서 그런 무역 협상, 경제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데 이번에 이렇게 불법 구금까지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이제 기사로 타전되는 가족들의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합니다. 남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랑 부모님 모두 일주일 내내 울며 지냈다. 여기가 중요한데. 앞으로 출장은 절대 못 가게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의 현대자동차 사장이 있어요. 미국인이죠. 무니오스라는 사장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 3개월 앞으로 지장을 받을 것 같다. 그동안에 이제 쉬쉬하다가 이 문제 이제 해결이 되니까 큰일 났다. 이거 미국 손해거든. 아니, 물론 그럼요. 한국 기업도 막대한 손해를 보지만 미국 자체도 손해 보는 거예요. 기술자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냥 아무 사람이나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 이쑤시개 하나로도 코끼리 죽일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미국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미국이니까 뭐든지 다 일단은 접고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한미 관계 중요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들어줄 때 들어주더라도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문제만큼은 국내 뭐 무슨 여론이 좀 분열되거나 딴소리 좀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부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선례로 남겨놓으면 앞으로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방위비 주둔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인 것 같고요. 지금 불안에 떠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 현재 있는 한국 교민들이 더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한국 교민 보호하는데 외교력을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방송 한번 했어요. 아, 한인 그렇습니까? 인권센터 이제 과거에 활동했던 네. 분하고 방송을 했는데 지금 그 LA나 뭐 뉴욕에서 한인들 장사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네, 여쭤봤더니 보통 이제 히스패닉 이런 분들을 오. 종업원으로 채택하는데 이분들이 불법 이민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식당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다 숨어버린 거야. 야. 그래서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죠. 영업이 가게 안 문을 되는구나. 못 연다. 음.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런 식으로 파장이 큰 거예요. LG 엔솔 단속 들어갈 때 히스패닉계 그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하나도 출근 안 했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미리 미리 알았대요? 단속 아, 들어간다는 정보를 얘기 사전에 알고 미리 들어갔다는 것 같아. 빠르다 빨라. 네. 거기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네. 촘촘하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있으니까 단속 들어올 것 같아 이러니까 아예 출근을 안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도 물론 교민들이 굉장히 커뮤니티가 잘 돼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한국 교민들 함부로 못 건드리게 네. 확실히 우리 정부가 좀 외교 야, 이건 좀 힘을 보여준다는 건 참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외교력을 확실하게 그렇죠. 보여줄 필요가 국대화해서. 있다. 네.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진짜 투자 안 해버린다 이런 소리. 오, 세다. 기업들이. 오, 왜냐하면 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 때 네. 우리 기업들이 이러면 투자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볼 땐 외교적 수사로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미국을 향한 굉장히 무서운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당국은 알았을 거야. 우리 김상원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트닉 상무장관 있잖아요, 미국. 바로 압박을 했거든. 야, 이제 관세 협상 빨리 서명하라고. 하자, 서명하자. 그러니까, 네. 일본 했잖아. 한국 똑같이 빨리 하자는 거예요, 빨리 해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불리한 내용에 대한 사인을 하지 않을 맞아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좀 같은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자들이 다 온 거야 구금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 전 세계인들이 공분하는 거거든. 네. 야 봐라 저 트럼프 행각을. 그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 하나 잘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지금 버틸 수 있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당국은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지 이해했을 거예요. 외교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코끼리 발바닥에다가 이쑤시개를 확실하게 박아놓자. 네. 그럼 못 고를 거 아니야. 최소한 그렇지 않아요?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거? 거의 아니 있으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대통령 하나 잘 뽑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제 KBS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29%인데 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렇게 잘 이해하셨는데 과거 이제 역대 대통령 치고는 취임 100일 기준으로 보면 갤럽조사 기준으로 보면 3위거든요. 과거에 제일 높았던 김영삼, 그다음에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진보 보수의 성향 이념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특히 이제 내란 탄핵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60%를 돌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 왜냐면 난 무조건 싫어. 우리 쪽은 무조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극단화돼 있기 갈렸으니까.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반등하는. 네, 그게 쉽지 네. 않거든요. 원래 대통령은 허니문 효과를 받아 처음에 높다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언론들이 막 띄워주잖아요. 한 6개월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띄워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니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반등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 일 잘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인수위도 없었고. 근데 미국에서 관세 압박은 세고 경제 민생은 너무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임을 했는데 내란 종식은 다행히 특검이 출범하면서 거기서 전담을 하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쪽에 좀 중점을 둘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괄목할 만한 실력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저는 국무회의 생중계 이런 걸 보면서 일하는 조직으로 공무원 조직을 탈바꿈시켰다. 부처가 다 긴장하잖아. 토론하다 보면 부족한 게 티가 나잖아. 그러면 뭐 밑에 있는 우리 부처 공무원들이 열심히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직혁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확보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아니 말씀대로 조사 결과도 보면은 경제 민생 대책을 가장 높게 치고 두 번째로 치는 게 국민 언론과의 소통인데 소통. 어제도 기자회견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90분 예정인데 60분을 더 합니다. 본인이 자처해가지고 네, 보통은 끊고 가거든요 밥 먹으러. 말을 좀 짧게 하시지. 많은 질문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저는 별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낄 것 같아요. 이제 네. 좀 이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묘한 매력이 있어. 네. 이렇게 말을 하는 화술이라든가 이런데 정치는 사실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또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운영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깊다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말하는 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긴 시간이 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금방 저는 갔어요. 기자회견 보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말씀을 쉽게 하신다. 언어를 누구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예시도 너무 구체적으로 쉽게 들어주시니까 이게 뉴스와 정치가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완벽하게 맞아요. 없애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제일 정치를 좋았던 것 모델이 같아요.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연설하거나 말할 때 우리 수사하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네.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정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전달하고 맞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구더기, 장독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가면서 한다거나 예.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그런 얘기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확실히 달라요. 자기 문재인 스스로가- 전 대통령님도 약간 좀 지루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어렵고.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답답하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아니 궁금한 윤석열은요? 뭐 했나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동안 약간 대통령 하면 느껴졌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은 약간 진짜 너무 쉽고 옆집에 계시는 그런 아저씨? 삼촌이 말하는 것 가까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도 너무 잘하시지만 저는 컨텐츠가 빵빵한 게 첫 번째다. 아 그건 맞아요. 내용이 진짜.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국무회의 아까 생중계 기자회견 다 보면 국정을 훤히 꿰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네. 질문이 나와도 사전 각본이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혀 없이 하는 겁니다. 다 소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부처들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부처들 중에서 이거 애매한 과제들이 있으면 이쪽이 얘기 들으면서 협의해라 이렇게 만들고. 조율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나왔나. 그러니까 맞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연령대별 지지율도 고르게 높은데 저는 주목해서 봤던 게 40대 지지율이 네. 무려 긍정평가가 85%로 가장 높은데 좀 북한 아니에요? 40대인 오윤혜 씨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정도면 거의 뭐 김정은 울고 가겠네. 압도적이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제 주변에도 정치 잘 모르는 친구들조차도 제 이재명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벌써 그거는 100일 지났는데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아니 그 정도로 네. 이재명 대통령과 능가할 만한 지도자가 없을 것 네, 네. 같다라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네. 왜 아니 한술 더 아니요. 아니 진짜 우리는 막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한 10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주 조사했을 때 69%가 전화면접 조사 그랬군요. 나왔는데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튄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나왔는데 KBS 조사 66%가 나왔으니까 비슷하잖아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그 말씀 이어서 네. 하나 여쭤보면은 40대에서 높은 이유가 혹시 어떤 식으로 분석이 좀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40대가 여론조사 해보면 그 대선 투표 성향도 이재명 후보한테 많이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하는 세대층이 강하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런 어떤 노선, 철학, 국정 아니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주장 이런 부분에 별로 동의하지 않죠. 상당히 개혁적이면서도 시대 흐름에 민감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진보 쪽에서 배출한 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아예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이 있지만 세계사적 흐름이나 시대 흐름을 보면서 저렇게 나가야 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끌고 가니까 네.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실용주의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쓸 때도 그냥 뭐 진보 보수 안 가리고 되게 실용적이고 뭐 대주주 그것도 조금 네. 유연하게 유연하게 해봤어요. 하고. 되게 유연하면서 실용주의적인 거. 코스피 쫙 올라가잖아요. 코스피 3,99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분이 출범할 때 이재명 전무가 출범할 때 2,760이었거든요. 아. 3,390. 얼마를 더 해야 그 숫자가 나오는 근데 내주시고 왜 안 겁니까? 오르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작전주에서 작전주를 해가지고 그런 거지 지금. 그거는 네. 재미됩니다. 박시영 TV 경제 만화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도 40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또래들이 보면은 사실은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그래도 운동권이 있었고 그렇죠. 마지막 학생회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 노무현 때문에, 대통령 예. 노풍에 그렇죠. 열광했던 그 세대예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접합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40대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86이시잖아요.
그렇죠? 피차 일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괜히 젊은 척하고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아니, 근데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40대는 어찌 보면 운동권 선배 밑에 심부름 다녔던 후배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후배들이지만 처음으로 어찌 보면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동서 화해 무대 안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 가치를 찾지를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또 보냈던 세대이기도 해요. 근데 또 역으로 따지면 그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 첫 문화 세대라고 불릴 만한 세대가 바로 40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주성으로 보면은 제일 그냥 스스로 네. 그죠. 제일 학력 수준도 높을 뿐더러 스스로 민주성을 체득한 세대라고 그 봐요. 그 역동적이야. 권위주의를 거부한 세대.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 권위적인 사람. 제일 그렇습니다. 싫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40대의 그 성향들이 그대로 그 좀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찾아나갔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런 세대한테 뭔가 강요하는 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 세대는 계속 스스로 진보성을 만들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 지지나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많이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런 속성 때문에 검찰 공화국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굉장히 그분들이 괴로워했지. 괴로워요. 답답하고. 그렇죠. 네. 왜냐면 표현의 자유도 억압받는 거.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면서